세계 경제 위기의 진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겁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를 시작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7.1% 올랐습니다. 이런 수치는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블룸버그 등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7.3%보다도 더 낮았는데요. 또 5개월 연속 물가가 안정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도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거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마감하고요, 0.5%포인트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경제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배출 과다 수입품에 세금을 더 매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게 뭐냐 하면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EU 수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여기에 더 고려해서 더 얹어서 가격을 더 매기는 그런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도 정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비료, 시멘트입니다. EU 집행위는 본격 시행에 앞서서 플라스틱도 또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취지야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EU의 철강을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좀 큰 부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철강에서는요, 생산 국정에서요, 어쩔 수 없이 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철강은 지금 우리의 EU 주력 수출품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조 6천억 원이 넘는 철강을 유럽에 팔았으니까 우리에겐 말 그대로 효자 수출 상품입니다.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국경 조정제 본격 시행되면 생산비 늘어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여러 부수 비용 급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 본격 시행에 앞서서요, 이에 대해서 부분 적용 면제 등 좀 예외 조처를 예외 조처 취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만큼 유럽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영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이어지고 있죠. 공공 부분에서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국 언론들은 이번 12월에 대해서 파업의 달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 파업에 나선 건 화면에 보시는 철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파업 때문에 기차 10대 가운데 8대가 멈춰섰습니다. 물론 이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물가가 11%, 영국은 15% 올랐으니까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걸 고려해서 월급 더 달라는 겁니다. 이어서요, 통신노조의 파업도 예정돼 있고요. 간호사들 역시도 10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은 철도 노조 파업이 없더라도 또 최근에 이어진 폭설과 강추위로 기차 운행을 좀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요. 요즘 며칠 새 영국 전역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그런 폭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 등 일부 지역은요, 지금 12년 만에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더위에 지친 영국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바로 그곳에 지금 폭설과 강추위가 찾아오면서요, 이젠 사상 최악의 겨울을 맞는 게 아닌지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벌써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어요. 폭설을 동반한 추위에 기차, 비행기가 결항하면서 교통재난 속출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환경을 이유로 해서 문을 닫았던 석탄 발전소도 지금 가동 대기 중일 정도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보통 영국의 날씨는 크리스마스가 좀 지나야 추워지곤 했는데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미리 찾아온 이번 추위와 폭설에 유럽 전체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얘기 하나 더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겁니까? 네, 화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뭐 언뜻 보면 유치원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뭐 10대 소녀도 있어요. 그렇죠? 네, 표정이 많이 어둡죠? 이곳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8살짜리 반려견 비스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장난기 넘치는 비스의 임무는요, 그저 아이들과 노는 겁니다. 학교 노는 거죠. 뭐 놀아준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또 이것저것 해달라는 아이들의 요구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스는 이곳 센터에서요, 뭐 일타 심리치료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이 처음에 문을 연 건 이번 전쟁 때문이 아니라요. 지난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 가까운 사람 죽거나 또 가까운 뭐 갑작스럽게 뭐 부모 뭐 형제들 헤어짐을 너무 이른 나이에 겪은 이들인데요. 그래서 비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른이들이라면 뭐 당연하게 뭐 생각하는 거죠. 교실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저 아이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내가 생활해야 할 교실이 어디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묻기보다는 선생님 방공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확인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